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철도 안전법으로 왔네요. 그죠? 지금 제가 명단 받아 보니까 1학년도 계시고 2학년도 계시고 3학년도 계시고 4학년도 계시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입교 시험 과목이고, 그 다음에 면허를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필기시험 합격 안 하신 분들은 이게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철도 안전법에서는 60점 과락이니까, 그죠? 정말 맘먹고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사실은 철도 안전법에서 60점 과락 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초창기 입교 한참 유행할 때 이 강의를 한동안 했었죠. 면허 교육기관에 들어가는데 뭐 50대 1 되고 뭐 그런 시절에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늘어납니다. 철도 안전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04년에 만들어졌죠, 이게. 2004년 10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은 2005년 1월 이제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철도청이 이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시행이 됐고, 계속 바뀌어요. 47차 개정이 됐고, 가장 최근에 지금 아직까지 안 왔지만 8월 17일자로 바뀌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 입교든 면허든 입사 시험이든 뭐 관계없는 내용.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바뀌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9월 17일 날 시행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47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중에 47조에서 9월 17일부로 어떻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수업할 때보다 분량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규제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법은, 철도안전법은 제1장 총칙부터 9장 벌칙까지 해서 81조입니다. 그런데 몇 조에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조항이 많죠. 별표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철도안전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업 중에도 얘기를 했죠. 특히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된다? 이 숲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1장 1조부터 시작해서 어디쯤 가면 3장쯤 가게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4, 5, 6, 7, 8장 그냥 문제나 풀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숲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목을 외우는 게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모든 법의 1장은 뭐라 그랬다? 총칙이라 그랬습니다. 총칙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철도안전법의 제정 목적, 철도안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벌칙도 엄청나게 많죠. 아까 전에 했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나 교통안전법은 달랑 3개만 하면 되는데, 이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칙은 뭐 설명했듯이 보강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2장이 철도안전관리 체계인데, 이놈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제목이 안전관리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수업하면서 뭐와 뭐로 분리됐다?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시설과 운영사가 어떻게 돼? 우리가 철도 시설을 할 때 이런 체계를 갖추겠다. 처음에는 규정이라 그랬죠. 우리는 요런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인데 이제 뭘로? 그보다 조금 더 뛰어서 체계를 갖춰라. 규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체계를 갖춰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즉 열차를 운행하거나 철길을 깔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안전관리 체계를.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철길을 깔거나 혹은 어떻게 돼 운영을 하게 됐어요.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열차를 운행합니다. 어디에서? 새로 깔은 지금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돼서 청량리에서 지금 안동까지 EMU 260이 다닙니다. 얘들이 다닐라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철도 종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열차를 끌고 기관차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객 승무원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철도 안전법에서는 제3장 철도 종사제 안전관리에서 영역은 세 가지 영역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 업무 종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운전 면허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관제 업무, 관제사 따가지고 취업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왜? 기존 사람들이 관제 업무 귀찮아서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관제사를 신규자로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생겨서 길게 갈 수는 없겠죠. 관제사가 무한정으로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뭐가 더 들어갔다?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라는 영역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도 안전법의 3장 철도 종사제 안전관리는 세 개의 영역입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 관제 업무 종사자,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 요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3장이고 그 3장이 철도 종사자, 요 세 개의 종사자의 무슨 관리? 안전관리입니다. 그런데 요놈과 요놈, 운전 업무 종사자와 관제 업무 종사자는 90%가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뭘 먼저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면, 운전 업무 종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면 관제 업무 종사자는 틀린 것만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업무 종사자는 보수교육이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갱신 받아야 되는데 취업 못해서 장롱면허였다 그러면 얘는 20시간, 얘는 40시간 이런 식으로 요 차이만 하면 되는 거고,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는 왜 들어갔냐 하면 이 부분 앞으로 이 중에 차량과도 많은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철도 차량 영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정비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일정 영역을 이제 내주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콜에서 띄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정비기관이라는 것, 즉 정비공장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기관도 들어갔고 해서 일단 어떻게 돼요? 철도 차량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정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 영역이 새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도 있으니까 열차가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철도 안전법에서 철도 시설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랑 한 줄 정도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 정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바로 뭐다? 철도 차량에 관한 겁니다. 철도 차량의 안전관리인데 범위가 굉장히 넓죠. 다행히 어떻게 해야 돼요? 4장은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에서는 제외죠. 그런데 뭐는 제외가 아니다? 철도 교통안전관리자에서는 제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 철도 차량 분야에서도 출제가 됐더라고요. 철도 차량에서 출제된 게 형식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식 시험이나 변경상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교통안전관리자에서 포기를 해버릴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의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이 있고 철길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운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운행할 때 어떻게 운행해야 돼?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의 운행 안전 및 뭐다? 철도 보호다. 철도를 보호해야 되겠죠. 시설이든 철도 차량이든. 자, 이제
사람이 철길에 철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뭐가 날 수밖에 없더라? 사고는 날 수밖에 없죠. 물론 무사고 백이면 좋겠지만 어떤 시기든 사고는 납니다. 그래서 철도 사고가 나면 뭐 해야 되겠다? 조사하고 처리해야 되겠다. 순서대로 됐네, 그죠? 기관사가 철길에 운전하다가 보니까 사고도 나고 조사도 받고 처리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안 되겠다. 7장이 바로 뭐다? 앞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7장은 철도 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 전문 기술자들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 그럼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관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철도 전문 안전 기술자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서는 7장 제외입니다. 그렇지만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쪽에서는 이쪽 영역에 출제할 게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 있고 그 다음에 벌칙 있죠.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도 안전법 이제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됐죠. 총칙 9장 81조에서 총칙과 벌칙과 보칙은 됐고 철도 회사들은 시설사든 운영사든 뭘 만들어야 되겠다?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공단이나 회사에서 만들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철도 안전법에 나오는 철도 종사자는 세 영역이다. 철도 차량 운전 면허, 그죠?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 관한 거, 관제 자격 증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에 관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된다. 이놈의 안전관리다. 굉장히 뚱뚱해지고 있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철길이 꽂혀 있으니까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겠다. 가다 보니까 사고 나더라. 그래서 뭐다? 안전기반 구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칙, 벌칙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다 정리가 됐다? 철도 안전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정리가 됐고,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서는 4장, 7장, 8장이 빠지죠. 그런데 철도 교통안전관리자에서는 뭐 한다?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공부하기 너무 싫어한 분들한테 제가 점프 얘기를 맨 첫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일단 1장, 2장은 보세요. 먼저. 보고 나서 3장 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도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5장 너무 많아. 붕 날아서 뭐부터 해라? 6장부터 해라. 6장은 시험 나올 게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철도 사고 조사 처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떻게 돼? 아주 중대한 사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보고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뭐 딱 4개밖에 없어요.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벙 날아서 어떻게 해야 돼? 벌칙도 요령이 있습니다. 벌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자? 뭐 5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어떤 방법 조금 덜 지겹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프해서 한번 공부해 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방법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뚱뚱한 법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볼까요? 제1장 총칙입니다. 총칙은 면허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철도 안전법은 왜 만들었어요? 어디에만 줄거놓으면 끝이다? 철도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다 줄거놓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다 줄거놓으면 되죠. 시험 문제는 이거죠. 공공의 복리 증진이죠. 철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드는데, 공공의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확립한다?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딱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가로쓰기 같은 것들 혹은 공공의 복리 증진 같은 것들을 이상한 말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어디에만 줄 그어놓으면 끝이다. 철도 안전관리 체계 확립, 공공의 복리 증진. 요게 바로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요건 뭐 다 했죠. 어디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 했고, 전용철도를 철도사업법에서 끄집고 왔네요. 이건 철도사업법에 있는 내용인데 전용철도 회사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철도 차량 운전면허 가지고 포항제철이나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데죠. 그다음에 조금 보수는 낮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시멘트 회사들 이런 데 있는 철도가 전용철도죠. 전용철도는 뭐라고 돼 있나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철도입니다. 이건 철도사업법에 있는데 철도사업법이 어디에 들어갔으니까 입사시험에 들어갔으니까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뭐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서 특수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포스코나 시멘트 회사 같은 데 이제 전용 철도를 가지고 있죠. 사실 여기에는 철도 차량, 철도 장비 운전 면허만 있어도 되는데 이 교육을 따로 안 하니까 이종 면허가 상위 면허잖아. 상위 면허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면허 소지자를 뽑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철도 차량도 설명을 했죠.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 동력차를 기관차로 고쳐놓는다. 그 다음에 열차에 선로에다가 줄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선로에다가. 요건 뒤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로를 뭐로 바꿔놓는다?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장난을 하는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열차는 뭐다? 열차는 우리가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뭘 탑니까? 열차를 이용한다 그러죠? 왜? 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번호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열차는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 번호가 부여된 철도 차량입니다. 선로, 철도 운영자, 철도 시설 관리자는 충분하게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철도 종사자입니다. 철도 종사자. 아직도 주변에서 철도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합니다. 왜? 철도 공사가 언제 됐어요? 2005년도에 됐으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철도 공무원이 존재했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철도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표현을 쓴다? 철도 종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철도 종사자, 철도 안전법에 있는 철도 종사자는 크게 6가지인데 여기서 이 순서를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철도 종사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철도 종사자 1번은 누굽니까? 1번은 운전 업무 종사자죠. 기관사. 두 번째 누구다? 관제 업무 종사자죠. 철도 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 말 그대로 관제사, 관제 업무 종사자. 철도 안전법에서는 관제 자격 증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객 승무원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여객전무 혹은 차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젠 뭐라고 해야 된다? 여객 승무원이라고 해야 된다. 코레일에서는 열차 팀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네 번째 여객 영무원입니다. 그래서 영무원 시험 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죠. 철도사업법에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다? 운수 종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기본 4개죠. 기관사, 관제사, 여객 승무원, 여객 영무원. 5번째는 줄여서 얘기하면 작업 책임자입니다. 무슨 책임자? 작업 책임자. 작업 책임자라는 건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거기다 줄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그러니까
세로 선을 깐다.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땅에다가 세로 선을 깔면 어떻게 돼요? 공사 중에 주의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운행선로, 지금 중앙선도 복선화 작업을 하잖아. 그럼 이미 차가 다니고 있잖아. 그렇죠? 차가 다니고 있는 부근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5번에 뭐가 있는 것이고 작업 책임자가 있는 거고 6번에 뭐가 있다? 운행안전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즉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무슨 책임자? 작업 책임자. 작업 책임자는 책임자란 말이 있으니까 누군가 지명을 한 거죠. 임명을 한 거죠. 누가? 철도 운영자 또는 철도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저희 사무실에서 철도 운송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칠 때도 영주역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작업 책임자예요. 왜? 이 운행선로에서 지금 시험을 치니까 시험 치는 1번, 2번 선로, 1번, 2번 선로에서 시험을 치는데 3번 선로가 본선이에요. 이 본선으로 차가 다니니까 작업 책임자. 누가? 운영자나 시설관리자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운행안전관리자는 제목만 잘 이해하면 되겠죠. 열차가 운행 시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죽겠죠. 그러니까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 관련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운행 일정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 운행 일정에 따라서 뭘 조정해야 되겠다? 작업 일정을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외우면 되죠. 자, 뭐다? 기관사, 관제사, 여객 승무원, 여객 경무원, 작업 책임자, 운행안전관리자. 요 순서대로 외우시고 7번째는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밖에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국회에서 정한 거죠. 국회에서 여기까지는 철도 종사자인데 그 외에 철도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여러분 첫 시간, 법을 하기 첫 시간에 사람과 돈과 포괄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입교 혹은 입교 시험이나 변호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철도안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종사자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건 법으로 정한 거고 밑에 있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바로 철도 사고, 철도 준사고, 운행장애가 발생한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조사, 수습,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줄을 쭉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철도 운행선로 인근,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건설관리, 위에서 많이 봤죠? 작업 책임자와 운행안전관리자도 단어가 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작업 책임자는 어떻게 돼? 운영사나 시설관리자가 지명한 사람이고 운행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운행 일정을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사고 났을 때 조사, 수습, 복구 등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2번을 하면서 1번 얘기를 다시 했네요. 2번 얘기입니다.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그까지는 똑같죠.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작업 책임자가 아니죠. 현장 감독은 누가 지명하겠어요? 그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네 현장 감독해 이렇게 하겠죠. 작업 책임자는 누가? 위에 있는 철도 회사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어디다 살짝 갖다 놓습니까? 요 자리에 뭘 갖다 놓는다? 작업 책임자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그게 오답인 거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 종사자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요 자리에 작업 책임자를 갖다 놓고 오답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3번 볼까요?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순회 점검 업무 또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네 번째, 철도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 선로, 전환기,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조작판이라고 쓰는 말은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는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열차 가고 오는 것들이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모니터예요. 대형 모니터에 CTC, RC, 로컬지어가 표시되어 있어서 열차가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어 영주 역만 해도 입판하는 역이니까 기관차나 객차나 화차들이 계속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모니터를 조작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는 로컬지어 한다고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열차의 조성 업무라는 건 뭐다? 입판 업무죠. 열차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업무를 조성 업무라고 하는데 이걸 코레일에서는 수송직이라고 해서 따로 뽑죠. 어디 영업사무직에 수송직 해가지고 철도운송 산업기사에 입판할 때 제동간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실기시험을 치게 되니까 철도운송 따시게 되면 여기에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지원받습니다. 그지? 뭘 안 치니까 이제 필기시험을 안 치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다음에 6번째,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 제어 장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전력 얘기는 많이 했죠. 송전, 배전, 발전, 송전, 배전, 변전 이게 전력인데 철도에서는 뭐부터 있다? 변전이다, 그지? 그래서 요새 날이 덥거나 기타 등등 이상 기후가 있게 되면 집단 공급 아파트 같은 데서 어떻게 돼? 변전소에서 용량 오버가 되면은 정전이 돼서 고생하고 이런 경우를 보죠. 철도에서 만약에 변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죠. 6번,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제 5조 11호. 5조 11호를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이라고 돼 있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철도경찰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공안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바로 뭐다? 철도공사 직원이 아닌 국토부 산하의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뭐라고 돼 있다?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7번도 줄을 잘 거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철도 종사자 전체를 제가 한번 정리할 생각인데 이 7번은 이 음주 제한 철도 종사자 중에서 음수 수치가 달라서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사고입니다. 철도 사고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인데 뭘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철도 사고는 크게 철도 교통사고와 철도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이라는 건 열차가 움직일 때 나는 사고를 뭐라고 하자? 철도 교통이라고 하자. 서 있는 게 아니고 열차가 움직이는데 사고가 났어요. 움직이다가 뭘 했다? 충돌했다. 근데 여는 뭐는 제외다? 동물이나 조류는 제외입니다. 그죠? 특히 영동선 같은 데 움직일 때 밤에 멧돼지나 노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선로에서 치운 다음에 시설 쪽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그날 회식이죠. 두 번째 탈선입니다. 탈선 이해하시죠? 세 번째 열차 화재 사고입니다. 열차란 뜻은 어떻게 번호 받아서 본선에 올라간 거죠. 기타 1부터 3까지 외에 철도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즉 움직였을 때 철도 차량이 움직였을 때 열차일 경우 일어나는 사고 세 가지. 뭐다? 충돌, 탈선, 그 다음에 열차 화재 사고입니다. 시험에 있는 거죠. 철도 교통안전관리 시험에는 딱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철도 안전사고입니다. 영주역에서, 그 다음에 기계실에서, 철도 시설에서 불이 날 수 있죠. 철도 변전소에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철도 시설이 파손될 수가 있는 거죠. 교량, 터널, 선로, 기타 철도 시설. 최근 영동선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죠. 왜? 영동선을 설치할 때의 자연 조건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자연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도에 깔았을 때 그때의 자연 환경, 영동선은 강릉, 영주에서 강릉 저쪽으로 가는 선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 동네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쪽 기온이 변화막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쪽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운행할 때 안전사고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날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이유로 일어나는 사고를 뭐라고 얘기한다? 철도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준사고입니다. 자, 준사고도 어디에 나왔더라?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 출제가 됐더란 얘기입니다.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서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35개 정도나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준사고 정도는 안 나왔어요. 자꾸 문제가 어려워져요. 준사고는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외우기 어려우면 사고 날 뻔했다 이렇게 외워라. 사고 난 건 아니죠. 거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게 되면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운행 허가를 받지 않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했어요. 그러니까 운행 허가를 받은 구간만 기관사가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전에 그 구간에 대해서 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장애가 있음을 진행하는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됐는데 장애가 떨어졌는데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인 없이 어떻게 해야 돼? 레드가 떨어졌는데 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역과 역 사이를 미끄러졌어. 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진행했어. 6번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 범위가 벗어난 선로 뒤틀림. 철도공학에서 시험 얘기했죠. 이 뭐 궤도 틀림에 대해서 시험 나온다고 그죠? 궤도 틀림이 있는데 갔어.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의 차바퀴나 차축, 베어링에 크랙 같은 게 생겼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뭐가 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고 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야, 이러면 사고 날 거 아니냐? 즉 사고 날 뻔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게 되면 굳이 암기 안 하셔도 혹시 철도교통안전관리에 출제가 되면 어떻게 생각해라? 죄송합니다. 자꾸 쌀이가 들렸나요? 다시 어떻게? 사고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 객관식 문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운행 장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하철이든 일반 열차든 그 사고율이라든가 정시율 같은 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수많은 전동차가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동차 장애 생겨서 뭐 한 30분만 늦어도 그냥 속보로 막 뜨죠. 그러니까 철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운행 장애입니다. 철도 사고 및 철도 준사고 외에 철도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다? 관제사 사전 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운행 장애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주역 다음에 풍기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서야 되는데 기관사가 딴 데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럼 그 역에서 어떻게 돼? 타거나 내릴 사람이 못 내렸잖아. 이거 뭐다? 운행 장애다. 그지?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지연입니다. 운행 지연입니다.
여객열차나 고속열차나 전동열차는 20분 이상, 일반 여객열차는 몇 분 이상? 30분 이상. 화물열차나 기타 열차는 얼마? 60분 이상. 뭐 출제하기 너무 좋죠? 20분, 30분, 6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얘기했어요? 여객운송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객열차를 이용할 때 여객운송 약관에서는 지연보상이라 그래서 고속열차든 일반 열차든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되면 지연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건 지연보상이고, 이건 뭐예요? 운행 지연입니다. 그죠? 운행 장애예요. 여기 제목이 운행 장애니까. 그래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20분 이상. 이러면 이건 어떻게 돼? 고속열차 같으면 당연히 이상이니까 지연보상금 줘야 되겠네요. 일반적 및 여객열차는 30분, 화물열차 및 기타 열차는 60분 이상입니다. 자, 1장에서는 어디에서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서는 출제할 수 있는 게 꽤 많고, 이젠 어디까지 손을 댔다? 준사고까지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자, 철도안전법 부장 81조나 되는 방대한 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치려고 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다 포함되어 있고, 부산교통공사는 내년부터 관계법령에 뭘 집어넣었다? 안전법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안전법 중에서 몇 조라고 이렇게 쪼개놨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하고 가능한 한 시험에 자주 출제됐고, 또 점수 딸 거 혹은 버릴 거, 이런 걸 구분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